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최저 영하 20도, 서울은 영하 7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8시쯤부터 귀경 정체가 시작되겠습니다. 귀경길 교통 정체는 오후 대여섯 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짐칸 선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증언과 함께 보조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충격 여파와 금리 동결 영향 속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기내 짐칸 선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승객의 보조 배터리가 이유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전기 합선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탑승객들은 기내 수화물 선반에서 불길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때부터 승객들이 막 앞으로 밀리면서. 화재를 처음 목격한 승무원 역시 같은 위치를 지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곳은 항공기 날개 뒤쪽, 왼편 좌석 위 짐 보관용 선반입니다. 승객 짐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 등이 충격을 받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지난해 4월과 7월에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 내에서도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승무원들이 즉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기내 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쓰이는 100와트 이하는 1인당 많게는 20개까지도 가능하지만 용량이 큰 배터리는 160와트 이하로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같은 수준인데 최근 화재가 잇따르며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터리는 고열로 올라가면서 소화도 안 되고 오버헤드 빈 위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위쪽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번집니다. 국토부는 사고기의 양쪽 날개에 있는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등 기체 문제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내 전기 합선이나 누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오늘 오전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위치와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화재 감지 직후 기내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됩니다. 항공기 화재의 골든타임인 90초 룰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비상구를 열 때는 승무원 안내에 따라야 하고 또 승객은 짐을 포기하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지침과 달랐던 정황들도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오다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여행용 가방까지 들고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승무원이 있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간도 좁고 하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불이 나고 유해가스는 너무 심하게 나고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냥 연 거예요. 승객들이 승무원 안내 없이 비상구를 열 경우 2차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시 탑승객 전원이 90초 이내에 탈출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특히 화재는 번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90초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짐을 챙기느라 대피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벨트 풀고 몸만 일어나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 수화물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승무원들이 제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어부산 측은 긴박하게 이뤄진 상황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승무원들을 상대로 비상사고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번 화재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더 놀랐던 건 한 달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설 명절을 맞아서 무안국제공항에 모여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인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유족들이 함께 만든 전가나무를 정성스레 차례상에 올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째에 맞은 설 명절. 합동 차례를 올리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는 영정 앞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좁은 임시천막에서 가장 슬픈 설날을 보낸 유족들. 살아생전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설날 맨날 시댁에 충성하느라고 10몇 년 동안 친정에 간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 차례로 한번 챙겨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해주신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추모의 손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항에는 설 명절에도 분향소를 찾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남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측은 무안공항 분향소를 49제가 열리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광주광역시로 사무실을 옮겨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동안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사회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소영 기자, 지금은 교통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잠시 한산했던 도로엔 차량들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 대 등 전국적으로 525만 대가 이동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폐쇄로 화면 보면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부근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방향은 차량 운행이 원활해 보이지만 서울 방향은 점점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종점 부근입니다. 어젯밤 정체로 서행했던 서울 방향도 아직까진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지금 각 도시에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5시간 40분, 광주에선 3시간 40분, 대전에선 1시간 45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릴 거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서울 요금소 기준 부산까지는 5시간 40분, 광주까지 4시간 30분, 대전까지 2시간 10분, 강릉까지 3시간 10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쯤부터 시작돼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심할 거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 3시쯤 완전히 풀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최대 40cm가량의 폭설로 인해서 전북 지역에서는 농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하고 축사 지붕이 무너졌는데 피해 농가들은 설 명절도 잊은 채 복구에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젖소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하자마자 축사 비닐하우스 지붕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아 주저앉은 지붕. 붕괴 당시 완주 지역에는 15cm가량의 눈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지대를 못 오고 이게 중량을 못 이기니까 그냥 거울러지는 거지. 인근의 다른 축사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쌓인 눈에 양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고 철근도 휘어버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축사 지붕에도 두터운 눈이 쌓여 위태로운 상황. 설 명절도 잊은 채 가족 모두가 직접 중장비를 동원해 눈을 걷어내며 복구에 나섰습니다.
다 이렇게 보강을 했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다 차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막막하네. 이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전북에서는 축사와 양식장 등 시설물 붕괴 피해 5건이 접수됐고 119에 들어온 폭설 관련 신고도 40건이 넘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사가 움푹 주저앉는가 하면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두텁게 쌓인 습한 눈이 축사 지붕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쯤 무너진 축사 안에는 염소들이 위태롭게 모여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사 곳곳에 쇠막대기를 받쳐놨지만 언제까지 견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옮길 곳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난감한 거예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또 다른 축사는 아예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철제문은 눌려 뒤틀렸습니다. 무너진 축사에 있던 돼지들은 농장 내 다른 축사로 옮겨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한기에 달한 제설 작업에 일부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갇혀있던 주민들은 결국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면사무소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는데 제설 작업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참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몇몇 차량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10여 건의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잇따른 폭설 피해로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현지 시간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으며 이행을 약속하려면 계약을 읽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4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바리케이드 주변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순례객들이 바리케이트를 넘어 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미처 주인이 챙기지 못한 소지품들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일부 매체는 사망자가 4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입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사고는 일부 순례객들이 인파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넘으면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에 시작해 6주간 열리는 세계 최대 힌두교 행사 마하쿰부 축제를 맞아 이날 사고 현장 주변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입욕 행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겐지스강과 야무나강, 신화 속에 존재하는 사라스바티강 합류 지점에서 1억 명 이상이 목욕 의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힌두 교도들은 신성한 장소에서 목욕을 하면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윤회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7월 힌두 종교 행사에서도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6명이 숨졌고 2013년 마하쿰부 축제 때는 최소 36명이 압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는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속절없이 빠질 크기였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 주변 땅이 더 크게 함몰돼서 인근 주민들까지 대피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뚫린 커다란 구멍에 지나던 대형 트럭 한 대가 빠졌습니다. 구멍 아래로 빠진 운전석 부분은 적재하면서 쏟아진 흙에 파묻혔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그제 오전 9시 40분쯤 일어난 사고입니다. とにかくすっごい音がしてドンよとにかくドン見たらなんかさ穴みたいのが開いててほんで車の荷台みたいのが映ったのね. 구조대가 운전자를 구해내려 해보지만 작업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구조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15시간 만에 트럭을 들어 올렸지만 적지 않만 운전석과 분리돼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5m 정도 옆의 집안이 갑자기 푹 아래로 꺼지며 처음 땅꺼짐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가게 간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전신주와 전선들도 휘청거립니다. 하루 종일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오가던 곳이었지만 다행히 함몰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립 가스관 파열이 우려돼 반경 200m에 살고 있는 주민 180여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避難してくれって言うから出た方がいいかな。車がね穴の中に落っこっちゃったみたいだからその人が無事であれば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な.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운전석 부분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당국은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친분을 이유로 편향성을 문제 삼은 건데 이에 민주당은 재판관 협박,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사법연 수원 18기 동기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조차 문재판관과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동기가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특히 지금은 개정이 폐쇄된 문재판관의 SNS를 문제 삼았는데 건강이나 배우자 안부를 묻는 등 이 대표와 수차례 소통했고 편향적 글도 있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 일한다거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활동 중이라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했다는 의혹에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최근 제기된 SNS 논란과 재판관 기피 주장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번째 설날을 구치소 독방에서 보내면서 변호인들과 탄핵 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한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은 윤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마다 동영상 인사를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번째 설은 구치소 독방에서 맞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국민 생각이 난다.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등의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지만 설 당일엔 침묵했습니다. 일반 면회가 불가능한 공휴일, 변호인단과 만나 탄핵 심판을 준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위원장 20여 명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석방해서 적어도 헌재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돼. 원희룡 전 장관, 이용 전 의원 등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한 원외위원장 80명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문을 써서 변호인단에 전달했습니다. 계엄을 택하신 그 뜻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했고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싸워야 되겠다. 설 연휴 이후엔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윤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다만 면회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변호인단이 일정을 조율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칩거 중인 김건희 여사는 건강 문제와 야당 공세 등을 고려해 구치소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 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 이경진, 김갑진 교수와 서강대학교 정명화 교수 공동연구팀의 관련 연구 성과가 현지 시각 2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역학적 현상 대부분이 극저온에서 관측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연구는 상온 관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차세대 전자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강원도 철원 양지리의 기온이 영하 21.2도, 장수 영하 16.3도, 서울도 영하 7.3도까지 떨어졌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입니다.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귀경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7.3도, 대전이 영하 5.2도, 진주는 영하 8.2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0도, 청주 1도, 광주가 7도, 부산은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희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한파특보 내려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 행렬이 길 텐데 빙판길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서영 기자,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정체 시작된 곳이 있습니까? 네, 밤사이 잠시 한산했던 도로엔 차량들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 대 등 전국적으로 525만 대가 이동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폐쇄로 화면 보면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부근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방향은 차량 운행이 원활해 보이지만 서울 방향은 점점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종점 부근입니다. 어젯밤 정체로 서행했던 서울 방향도 아직까진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지금 각 도시에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5시간 40분, 광주에선 3시간 40분, 대전에선 1시간 45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릴 거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서울요금소 기준 부산까지는 5시간 40분, 광주까지 4시간 30분, 대전까지 2시간 10분, 강릉까지 3시간 10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쯤부터 시작돼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심할 거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 3시쯤 완전히 풀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해야 할 설 명절 연휴를 눈 피해 복구하면서 보낸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축사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젖소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하자마자 축사 비닐하우스 지붕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아 주저앉은 지붕.
붕괴 당시 완주 지역에는 15cm가량의 눈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지대를 못 오고 이게 중량을 못 이기니까 그냥 거울러지는 거지. 인근의 다른 축사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쌓인 눈에 양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고 철근도 휘어버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축사 지붕에도 두터운 눈이 쌓여 위태로운 상황. 설 명절도 잊은 채 가족 모두가 직접 중장비를 동원해 눈을 걷어내며 복구에 나섰습니다. 다 이렇게 보강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다 차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막막하네. 이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전북에서는 축사와 양식장 등 시설물 붕괴 피해 5건이 접수됐고 119에 들어온 폭설 관련 신고도 40건이 넘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충남 지역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눈도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었던 만큼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텁게 쌓인 습한 눈이 축사 지붕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쯤 무너진 축사 안에는 염소들이 위태롭게 모여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사 곳곳에 쇠막대기를 받쳐놨지만 언제까지 견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옮길 곳도 없고 누가 이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난감한 거예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또 다른 축사는 아예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철제문은 눌려 뒤틀렸습니다. 무너진 축사에 있던 돼지들은 농장 내 다른 축사로 옮겨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한기에 달한 제설 작업에 일부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갇혀있던 주민들은 결국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면사무소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는데 제설 작업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참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몇몇 차량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10여 건의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잇따른 폭설 피해로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 대응 태세를 계속 진화시키겠다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양쪽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연속적인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들을 연결하는 캐스케이드와 이를 제어하는 조종 장치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을 위해 핵방패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핵 대응 태세를 무한히 진화시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는데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찰의 시점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9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당시 소재지로 지목된 강선 단지이거나 영변 혹은 제3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대화 재개 신호에도 핵시설을 과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천명하는 것으로 응수한 셈입니다. 핵물질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향후에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되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역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미국과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 군축이나 동결이 아닌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북한 핵 용인이나 군축 협상 가능성 등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핵과 관련해서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풀고 투자를 약속하면서 핵무기 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해안가 콘도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모래사장 절경이 심리나 펼쳐진다는 북한 원산 명사심리입니다. 해안을 따라 들어선 리조트와 현대식 수변 시설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년간 각별히 공들인 관광지로 올해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바닷가 정서가 깃든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들여다보니 인근 공항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새 철로가 놓였고 워터파크도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새로 들어선 건물도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안가 콘도도 이런 곳을 염두에 둔 거로 추정됩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 He's got a lot of shoreline. 7년 전 첫 북미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투자 잠재력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만큼 관광 개발 등을 당근으로 제시하며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대북 제재를 풀고 투자를 약속하면서 핵무기 감축을 요구하는 이른바 스몰딜 방식.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이 실패했던 만큼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빅딜이 안 되기 때문에 스몰딜을 계속 성공시켜 나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빅딜이 될 수 있는 거다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한이 당장 호응하진 않더라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프로배구 남자부에선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꺾고 1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설날 미리 보는 챔프전이 열린 인천 계양체육관은 만원 관중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1, 2팀인 현대캐피탈한테 이겨서 저희가 뭐 승점도 얻고 나중에 1위도 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1, 2위 경기 보러 왔는데요. 현대캐피탈 이길 거라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현대캐피탈 화이팅! 쿠바 선후배 레오와 요스파니가 서로 절묘한 서브에이스를 주고받으며 접전이 이어진 1세트. 정지석이 중요한 순간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대한항공이 초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의 뒷심은 강했습니다. 전광인의 노련미를 앞세워 2세트를 가져온 뒤 허수봉이 정지석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세트 동점 상황에서 투혼 넘치는 수비까지 선보이며 대한항공의 길을 꺾어놨습니다. 광고 보드판을 타고 올라간 박경민의 환상적인 디그를 허수봉이 스파이크로 마무리하면서 1위 팀의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3대1의 승리를 거머쥔 현대캐피탈은 15연승을 달성하며 팬들에게 기분 좋은 설날 선물을 안겼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저희의 우승과 함께 한 해를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자부에서는 현대건설이 3대0으로 GS 칼텍스를 누르고 선두 흥국생명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연고 팀들의 맞대결 S더비에선 SK가 웃었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는데 경기 후에 숨겨진 비결을 털어놨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S더비 전통에 따라 직전 맞대결 승리팀인 SK의 빨간색 연습복을 입고 나선 삼성 선수들. 이 어색한 빨간색을 벗기 위해 또 연패를 끊기 위해 전반부터 기세를 올렸습니다. 선두 SK의 저력에 3쿼터 역전을 허용하긴 했지만 삼성은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점 차야, 9점 차. MD. 9 points only. MD. 9 points. Forget it. Just us, man. Come on. 야, 우리끼리 잡아봐, 이거. 그렇게 삼성이 끈질기게 쫓아갔지만 승패를 가른 건 역시 해결사가 있느냐였습니다. SK는 김선형에서 원희로, 또 안영준에서 김선형으로 다양한 패턴의 속공이 펼쳐졌는데 특히 해결사 김선형이 갈수록 더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여기에 원희와 안영준의 기세도 살아나며 결국 SK는 넉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5득점, 가로채기 5개, 공수에서 코트를 휘저었던 김선형은 맹활약을 펼친 비결로 뜻밖에도 동료들의 도발을 꼽았습니다. 오늘 최원혁 선수가
오늘 경기하기 전에 저를 긁더라고요. 그래서 성모한테 물어봤는데 선영이 형이 오늘도 나 막냐 그랬더니 성모가 오늘 공격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펄펄 뛰고도 종료 직전 실책 하나에 심장이 덜컹했다고 털어놓은 김선영. 일단 감독님은 쳐다보기 싫었고요. 옆눈으로 살짝 봤는데 감독님이 바로 뒤돌아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운이 21득점으로 활약한 KT는 접전 끝에 DB를 꺾고 치열한 중위권 싸움 속에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농구에서는 5위 KB가 신인 송윤아의 활약을 앞세워 4위 신한은행을 잡고 반게임 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이번 설 연휴는 일주일 가까이로 무척 길었는데요. 강원도 내 스키장들은 눈 속에서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새하얗게 빛나는 눈밭, 헬멧과 두터운 외투, 고글로 무장한 채 지그재그로 눈길을 가로지릅니다. 넘어져도 아픈 줄 모릅니다. 최근 내린 눈이 두툼하게 쌓여 폭신폭신합니다. 산비탈을 내달리는 짜릿함을 한 번이라도 더 느끼려 내려오자마자 다시 리프트에 몸을 싣습니다. 찬바람이 제법 거세지만 추위는 잊은 지 오래. 긴 연휴를 이용해 아예 스키장에서 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도 차례를 안 지나고 하니까 한번 와가지고 1박 2일로 놀자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눈 덮인 설원이 반가운 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넘버원 진짜 예뻐요. 누구랑 왔어요? 친구 같이, 여자친구 같이요. 스키장 한귀퉁이에선 어린이들이 무리를 이뤘습니다. 초보 스키어들입니다. 강사의 몸짓을 따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밀려든 손님에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강사와 안전요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행정 직원들까지 누구 하나 쉴 틈이 없습니다. 겨우내 몸을 부대끼며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이제는 제2의 가족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 다른 가족들이라서 강사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같이 뭐 퇴근하고 나서 뭐 간단하게 고기라든지 막 같이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과 홍천의 꽁꽁 축제장, 대관령 눈꽃 축제 등 강원도 내 겨울 축제장들도 다음 달 초까지 문을 열고 막바지 겨울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 전국적으로 독서 열풍이 불었는데요. 새해에도 이 한강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지난해 선물처럼 찾아온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곧바로 작품의 배경이 된 5.18 사적지와 광주 전남 일대에 국내외 탐방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입빌딩에 마련된 소년이 온다 북카페에는 74일간 15,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강 효과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광주 북구는 무등문학상 제정에 나섭니다. 본상과 함께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한 신인 작가상을 만들어 제2의 한강을 발굴한다는 구상입니다. 2년 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멈춰 있다가 한강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잠재력 있는 제2의 한강 작가 발굴과 함께 지역 작가의 창작 활동 지원과 지역 문학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무등문학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인문도시 광주위원회도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한 각종 문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책 읽는 산책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담비나 올빼미 같은 동물들은 일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이런 야생 동물들의 겨울나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늘씬한 몸통에 머리와 다리, 꼬리에 검은 털이 매력인 담비. 3마리의 담비 가족이 눈밭을 뛰어다닙니다. 자신보다 5배 넘게 무거운 고라니를 사냥하고 잡은 두더지를 나무 위에 숨기기도 합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지만 우리나라에선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호랑이 같은 대형 육성 동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몸집은 작은데 무리 생활을 하면서 사냥도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담비를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 보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 눈빛들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모습인데 두 동물 모두 멸종 위기종으로 희귀한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서로 세력을 견제하는 모습들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수컷 노루 2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공격하고 사기 배설하고 간 자리에 너구리가 와서 온몸을 거칠게 비빕니다. 생태적인 지위가 비슷한 너구리가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몸을 좀 비벼가지고 그 냄새를 지우는 듯한 모습을 띠는 것 같고요. 노루라든지 그 냄새에 좀 경계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외에도 국립공원에는 282종의 멸종 위기종과 2만 3천 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영상이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 관측의 귀중한 자료라며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침 시간대인 지금은 아직까지 뚜렷한 정체 구간 살펴지진 않는데요. 때문에 고향 오가는 길 지금 출발하신다면 정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귀성 방향은 낮 12시 때, 또 귀경 방향은 오후 5시 때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동 계획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그야말로 눈폭탄과 함께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눈이 그쳐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워낙 많은 양의 눈이 내렸던 터라 도로 위로는 눈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만큼 감속 운전으로 사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목천 부근 사고 있었지만 뒤쪽으로 여파 정체 짧게 이어지고 있고요. 버스 전용차로제는 경부선 한남과 신탄진 사이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 양지리의 기온이 영하 21.2도, 장수 영하 16.3도, 서울도 영하 7.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7.3도, 부산은 영하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청주 1도, 광주 7도, 대구는 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